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3명의 남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표정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죠. 지금 즉시 출동하세요. 그 한마디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릎 꿇은 세 사람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남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됩니다. 강민주는 오늘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옆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죠. 민주는 조용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한쪽에 피해자 진술서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표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진술인 최순자, 68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목소리, 작은 편의점, 그리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밥.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들 치료비도 끊겼습니다. 진술서 속 문장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민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덮었죠. 그때 책상 모서리에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청명고등학교 20주년 동창회. 민주는 초대장을 꺼내 명단을 훑었습니다. 세 개의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죠. 이태성, 한지우, 박준영. 민주는 책상 위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수사 대상자 명단이었죠. 이태성,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한지우, P2P 대출 플랫폼 대표, 박준영, 보험사 지점장.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민준 씨, 동창회 가세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생각 중이에요. 사실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죠. 민주는 다시 최순자의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편의점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굶주렸던 고등학생에게 밥을 건네주던 사장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고급 호텔 연회장을 떠올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마치면 곧장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의 야간 알바였죠. 편의점 사장은 최순자였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밤 민준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죠.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급식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순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민준아. 저기 도시락 하나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차피 유통기한 지나면 버릴 건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걸 몰랐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죠. 그런 날이 계속됐습니다. 순자는 늘 뭔가 핑계를 대며 민준에게 밥을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교복이 너무 낡아해졌습니다.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소매가 달아 있었죠. 다음 날 출근하니 카운터 위에 교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죠. 이거, 그거 손님이 두고 간 거야. 크기가 내 거랑 똑같더라. 그냥 입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가 직접 시장에 가서 산 거였죠. 민주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숨어서 소리 없이. 반면 학교에서는 달랐습니다. 학생회장 이태성, 부학생회장 한지우, 그리고 부잣집 아들 박준영. 셋은 늘 붙어 다녔죠. 야, 민준이 또 알바 가네. 공부는 언제 해? 어차피 대학 못 가니까 상관없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성이 민준에게 다가왔죠. 야, 민준아. 너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안 가요. 역시.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고졸로 뭐가 되겠어? 현실을 받아들여. 지우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대학은 우리 같은 애들이나 가는 거야. 너는 그냥 취직이나 해. 준영이 웃으며 말했죠. 고졸은 평생 고졸이야. 학벌이 인생이거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죠. 그날 밤 편의점에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순자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죠. 야, 민준아. 잘 들어.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너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너는 나중에 꼭 잘 될 애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그 말이 민준을 살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주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창구 직원이었죠. 고졸 채용이었습니다. 대학 출신 동기들 사이에서 민주는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능력이었죠. 어느 날 한 남자가 창구로 왔습니다. 300만 원을 인출하겠다며 신분증을 내밀었죠. 민주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실제 얼굴이 달랐죠. 생년월일과 나이도 맞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사기범이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어요. 사진 속 나이랑 생년월일이요. 그날 이후 민준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얼마 뒤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 채용 제안이었죠. 민준은 은행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졸 출신들 사이에서 고졸은 민준뿐이었죠. 교육 첫날 강사가 물었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고졸입니다. 교육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3개월 뒤 민준은 전체 2등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1등은 명문대 출신이었고 민준과 단 5점 차이였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복잡한 장부도 꼬인 자금 흐름도 민준의 손을 거치면 명확해졌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은 다시 동창의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이태성, 한지우, 박준영, 세 개의 이름을 보며 민준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명단이었죠. 최순자, 68세, 피해 금액 3억 원. 김영수 박순자 부부, 70대, 피해 금액 3억 원. 정밀한, 54세, 피해 금액 2,500만 원.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3명. 총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죠. 민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전 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 민주는 지금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이틀 남았죠. 민주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확인하고 작동 여부를 점검했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는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곧 만나게 되겠네. 민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민주는 고급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셔츠,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 가방 안쪽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안내판이 보였죠. 청명고등학교 20주년 동창회. 민주는 명찰을 받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민주는 조용히 뒤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입구 쪽에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태성, 한지우, 박준영. 2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죠. 자,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이태성이야.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코인마스터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하고 있어.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나 한지우야. 연대 경제학과 졸업했고 스마트론이라는 P2P 플랫폼 운영 중이야.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준영이 일어났습니다. 나 박준영. 고대 법학과 나왔어. 대형 보험사 지점장으로 최고 실적 내고 있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자기소개가 계속됐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화려한 이력들이었죠. 민준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그냥 공무원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은 앉았죠. 앞쪽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준아. 대학은 어디 갔어? 안 갔어요. 지우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어머, 그럼 고졸이야? 네. 준영이 거들었습니다. 아, 그때 집안 형편이. 그래도 공무원 됐으면 대단하다. 말은 칭찬 같았지만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물만 마셨죠. 태성, 지우, 준영은 자리를 돌아다니며 웃었습니다. 고졸로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도 다 대졸이잖아.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 말은 위로 같았지만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살짝 열었죠. 안에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술병들이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곧이었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소주병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써 붉어져 있었죠. 야, 오늘 진짜 좋다. 20년 만이잖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성이 술을 따르며 테이블을 돌아다녔죠. 술이 2순배째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태성이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노인들 진짜 편해. 코인 하나 던져주면 알아서 돈 갖다 바치잖아. 지우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사기당했다고 우는 거 보면 웃겨. 욕심이 죄지. 머리가 없어서 당하는 거야. 준영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똑같아. 애 의대 보낸다니까 정신 못 차려. 나 작년에 특별반 만들었는데 1년에 3천만 원씩 받아.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도와? 준영이 웃었습니다. 줄 서.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절반이야. 술이 세순배째 돌았습니다. 지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제일 웃긴 건 말이야. 어떤 할머니가 아들 살린다고 돈 맡겼다가 지금 병원비도 못 내더라.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순자.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던 할머니.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잔을 꽉 쥐었죠. 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한테 그랬거든. 아들 살릴 돈 없으면 포기하라고. 지우가 낄낄거렸습니다. 와,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사실이잖아.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게 현실인데.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표정은 통제했죠. 태성이 민준 쪽으로 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민준아. 너 공무원 월급 얼마나 받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0, 400? 우리는 한 달에 수천 벌어. 역시 학벌이 인생이야. 지우가 거들었습니다. 고졸은 평생 고졸이지. 그때도 말했잖아.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준영이 웃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도 다 대졸인데 고졸로 된 게 신기해. 태성이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현금 다발이었죠. 5만 원권이 빽빽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거 봐. 오늘 계약금으로 받은 현금이야. 5천만 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이 민준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금 다발을 하나씩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 여기 돈 있어. 공무원 월급 몇 달치잖아. 돈다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태성이 돈을 밟고서 말했습니다. 주어. 고졸답게. 알바생답게.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을 똑바로 봤죠. 그러곤 조용히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태성이 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뻣뻣하게 굴지 말고 주어. 고졸 주제에. 민준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태성이 한술 더 떴습니다. 너 엄마도 돈 없어서 고생했지? 그 고졸 인생. 아직도 그대로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뭐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태성이 비웃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댔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관 강민준입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준은 세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네, 저는 고졸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특별검사관이기도 하죠. 준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장난치지 마. 민준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졌죠. 윤 검사관님 말씀하세요.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여 명이 넘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입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뒤이어 검찰 수사관들도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태성이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사관이 태성을 막았습니다. 이태성 씨 맞습니까? 태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인마스터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하겠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제출하십시오. 지우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먼저 간다. 수사관이 앞을 막았습니다. 한지우 원장님, 스마트론 관련 자료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준영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죠. 민주는 바닥에 흩어진 현금 다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것도 증거물로 압수하세요. 수사관이 사진을 찍고 번호표를 붙였습니다. 태성이 민준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민준아, 우리 친구잖아. 제발. 민준은 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친구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졸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당신들을 잡는데 학벌이 필요하던가요? 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사관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가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친구잖아. 장난이었어. 준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민준은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친구요? 당신들은 친구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순자, 피해 금액 3억 원. 김영수 부부 3억 원. 정밀한 2,500만 원. 총 피해자 23명. 피해 금액 수백억 원.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언제?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처음 걸린 줄 아십니까?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 달 전부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계좌 추적도, 해외 비자금 동결도 이미 끝났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동창회는? 함정이었습니다. 당신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자백을 받기 위한. 준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들은 몇 달 전부터 이미 끝났어요.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고졸 주제에.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숫자는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범죄도 학벌로 숨길 수 없고요. 민준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사람이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최순자 씨는 지금 병원에 쓰러져 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치료비가 끊기고 전 재산을 잃은 뒤 쓰러지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20년 전 제가 굶고 있을 때 밥을 챙겨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고졸이어도 괜찮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민준이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었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죠. 수사관들이 세 사람의 휴대폰과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태성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참았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형 금융사기 조직 검거, 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화면에는 호텔 연회장에서 연행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뉴스는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민준 검사관은 고졸 출신으로 15년간 실력으로 금융감독원 특별검사관까지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70대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40년 모은 돈이 전부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려받을 수 있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대 자영업자가 나왔습니다. 가게 운영자금 2억 원을 잃었는데 검사관님이 찾아주셨어요. 학벌 높은 사람들이 우릴 속였는데 고졸 검사관님이 우릴 살렸어요. 민주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층 병실. 민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감겨 있었죠.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순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민준을 봤죠. 누구? 저 민준이에요. 20년 전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순자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민준이? 그 민준이? 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학력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 말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 살려주신 거 제가 이제 갚을게요. 사장님 돈 찾았어요. 아드님 치료비도 괜찮을 거예요. 순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받지. 넌 될 줄 알았어. 민주는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죠.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번 사건도 맡으실 거예요? 민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응, 해야지.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민준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책상 한쪽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정의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였습니다.